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4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세팅을 하고 일단 비트와 뷰 3, 그 다음에 테일윈드 CSS, 엑시오스를 구성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부터는 프론트엔드 관련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 시작에 앞서서 3부에서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백엔드 관점으로 익스프레스 서버를 구성하고 3개 API 라우터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와 서버를 연동하는 작업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라우터까지 추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부에서는 16강부터 21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뷰3에 대한 프로젝트 세팅을 하고 센서 카드에 대한 컴포넌트를 구성한 다음에 LED 릴레이에 대한 제어 버튼과 이력 차트, 그 다음에 이벤트 로그 패널, 대시보드 레이아웃까지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론트엔드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스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뷰3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고 컴포넌트 기반의 UI를 구성할 겁니다. 여기서 반응형 상태 관리, 테일윈드 CSS,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래스, 반응형 레이아웃, 그 다음에 빠른 스타일링과 엑시오스, HTTP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get과 포스트 요청, 그 다음에 에러 내장 처리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백엔드와 관련된 3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과 같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술 스택을 모두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프론트엔드가 구성이 되니 나중에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론트엔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뷰3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리액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액트보다 뷰3가 러닝 커브가 조금 낮고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뷰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걸 알고 뷰에 대한 설명으로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하나의 파일, .뷰 파일로 묶어서 UI를 만드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는 이제 하나의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의 웹 프론트엔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단위로 UI를 쪼개서 만들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컴포넌트 단위로 쪼개져서 이제 모듈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요건 코딩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바뀌면 화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컴포지션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직을 셋업이라고 해서 함수 안에 묶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구조 파악에선 AI에게 이 뷰 코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진행을 할 때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첫 생성을 할 건데 비트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V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해당하는 일단 비트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이제 뷰로 시작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젝트 생성인데요. 앞에 있는 명령어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비트, 레이테스트, 그 다음에 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성해 주시고 CD를 통해서 대시보드로 폴더를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원래 써야 되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조금 더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한다는 점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빌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라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찾아보고 싶을 때는 비트 빌드 도구라고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일윈드 CSS에 대한 설치 부분입니다. 이번 CSS는 우리가 기본적인 CSS가 아닌 테일윈드를 사용할 거고요. 테일윈드라고 해서 코드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설정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명령어는 앞에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pm 인스톨하고 d라는 것을 주면은 옵션으로 dev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만 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테일윈드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 두 개는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px를 통해서 테일윈드 init을 통해서 -p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테일윈드 config.js 파일을 생성해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rc에 대한 경로 아랫부분에 style.css에 각 3개의 부분 조금 잘렸는데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엑시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Axios라고 하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xios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src 폴더 아래에 api.js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해서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베이스 URL이라고 하면은 이제 베이스 URL은 기본적인 URL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버 주소가 바뀔 때도 한 개의 서버 파일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서버는 지금 로컬호스트의 3000번으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된 폴더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최신화된 정보일수록 여러분들이 매칭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잘 배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더 추가돼 있거나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니셜라이징을 통해서 테스트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항목들만 맞춰서 구성을 해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게끔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뭐 틀리거나 여러분들이 뭐 이게 염려를 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만 맞춰주시면 오케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뷰 파일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셋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 JS,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HTML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CSS의 영역을 한 개의 파일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크립트의 셋업을 꼭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컴포지션 API라고 해서 간결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입력하듯이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는 형식이 이제 셋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f라고 해서 반응형 함수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게 됐을 때 이제 반응형이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이제 화면을 리프레시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형태가 이제 ref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변수,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행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실행은 npm run dev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dev로 입력했을 때 실행이 안 된다 싶으면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package.json 파일을 열어서 스크립트 부분에 이제 스타트가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는 부분에서 스크립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npm run 그 다음에 스크립트 부분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포트로는 5173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화면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하실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페이지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콘솔 에러가 없고, 그 다음에 파일 수정 시 즉시 반영되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노드, 이게 server.js와 같이 프론트도 npm run dev를 통해서 두 개의 터미널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살펴보면 터미널이 총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터미널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두 개를 띄우시면 됩니다. VS 코드에서.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여기에서는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을 해서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창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띄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에 해당하는 서버가 켜졌으면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AI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세팅 확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너는 이제 뷰3 비트 텔윈드 CSS 전문가야. 내 프로젝트 세팅에 맞는지 확인해줘.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목록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파일의 내용이 올바른지 검토하고 문제 있으면 수정 방법 알려줘라고 해서 여기서 결과값을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팅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에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만들어 둔 거고요. 총 4개의 에러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cannot find modul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npm install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가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CORS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서버에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server.js에서 유지의 CORS 확인해 주시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main.js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CSS가 임포트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임포트를 통해서
슬래시 그 다음에 style.css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main.js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성된 파일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일윈드 클래스가 안 먹히거나 뭐 컨텍스트 여기서 오류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요런 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기본적인 템플릿 제가 맞춰달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에러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구성을 해 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은 구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마무리 해볼 텐데, 이번 시간에는 뷰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일윈드와 여기서 style.css를 수정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뷰 파일은 총 3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HTML, CSS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2개의 터미널을 열어서 서버와 프론트를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빈 페이지가 현재는 뜰 수도 있는데, 이 빈 페이지가 떠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강에서 내용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실시간 센서 카드를 구현하고 컴포지션 API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1초마다 API를 조회하고 온도, 습도, 조도에 대한 카드 UI를 그리도록 하고 브라우저에서 처음으로 센서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